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일본 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16살, 17살 되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렸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은 황순원의 소나기와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20년 전에 개봉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클래식. 손예진, 조승우, 조인성 주연의 아름다웠던 그 영화도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세상의 중심은 어딜까요? 특정 지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울룰루 또는 에어즈럭이라고 하는 호주의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가 있습니다. 세상의 배꼽, 지구의 배꼽이라고 하는 그런 바위입니다. 그 바위가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사랑을 외쳤다, 이제 이런 얘기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소녀 아키, 그리고 그의 연인이었던 사쿠타로,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입니다.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함께했던 소년 소녀의 사랑과 이별을 잔잔하지만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그려낸 청춘 연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키와 사쿠타로는 중학생 때 같은 반에 배정됐고 또 같이 학급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반장이나 부반장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똑똑했던 친구들이었겠죠. 이 둘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도 됐고, 또 같이 학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환일기, 내가 뭐 일주일 쓰고 또 건네줘서 상대방이 또 일주일 쓰고, 이런 이제 교환일기까지 교환하게 되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러다가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늘 함께 했고 집에 갈 때 올 때도 늘 같이 다니는 그야말로 캠퍼스 커플 수준이었죠. 때로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짝 입술이 부딪히는 키스도 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키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과일의 제일 맛있는 부분만 먹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중심부쯤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살지 않는 섬, 그러나 숙소는 있는 유메시마라는 섬으로 여행을 단둘이 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두운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를 보게 됩니다. 그 반딧불이를 보는 장면을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무리 반디가 무리를 벗어나 이쪽으로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희미한 빛을 내면서 반디는 천천히 다가온다. 창문의 차양 부분에서 잠시 공중에 머물렀다. 나는 손바닥을 들어서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자 반디는 경계하듯이 조금 뒤로 멀어지더니 뒷산으로 뻗어나온 가지 끝의 잎에 앉아 머무른다. 우리는 기다렸다. 이윽고 다시 날아올라 반디는 천천히 아키의 주변을 선회하더니 마치 눈 한 방울 떨어지듯 살짝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마치 반디 쪽이 그녀를 선택한 것 같았다.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2번, 3번 빛을 발한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아키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았는데 곧 그 병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혈병이죠. 병균이 몸에 침입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소독을 하고 가운과 마스크를 해야만 아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쿠타로와 아키가 매일 등하교 때 같이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고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서 만나야 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서만 있을 수 없어서 병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됐고, 이 두 연인이 참 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병원에서는 문병 오는 남자친구하고 키스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키스를 통해서 병균이 옮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글을 하고 키스를 하죠. 키스의 맛이 양치질한 맛 같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아키의 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구역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날로 야유어 갔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날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아키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아키의 숨결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본 사쿠타로가 아키에게 제안을 합니다. 원래 수학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었던 호주의 울룰루로 가자. 한번 가보자. 죽기 전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 표도 사고 호텔도 예약을 합니다. 마지막 숨결이 꺼지기 전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세상의 중심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둘이 병원을 몰래 탈출해서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키가 코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코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공항 대합실을 걸어가던 아키가 쓰러집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거죠. 앰뷸런스가 오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끝내 아키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쿠타로는 아키의 화장한 뼈를 가지고 둘이 가려고 했던 호주의 울룰루로 갑니다. 사쿠타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60억 인류에서 보자면 분명 사소한 일이다. 그렇지만 60억 인류가 모여 사는 장소에 나는 더 이상 없다. 내가 있는 곳은 단 하나의 죽음이 모든 감정을 씻어내버린 장소다. 나는 그런 장소에 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아무것도 듣지 않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내가 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있는 것일까? 아주 없다고 한다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은 첫사랑을 경험하는 청춘 남녀들의 풋풋한 사랑,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을 유려한 문장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일본판 소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제목에 홀려서 읽었던 일본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별점을 2개 주겠습니다.